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이명숙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예. 자, 지금 이 정권에 들어서 지금 유례 없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있는데 네. 다발적으로요. 네. 먼저 지금 추미애 이야기를 좀 하면 네.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추미애가 사과하고 네. 또 황희라는 민주당의 네. 의원이 이제 친문이죠. 네. 이 공격에 나서서 네. 공익 제보를 한 당분병. 현모라는 네. 당근병을 직접 공격을 하고 네. 자, 이런 형태로 봐서는 정권 안에서 일단은 지금 이 추미애 문제를 그냥 뭉개고 넘어가기로 결정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. 뭐 어쨌든 뭐 김어준을 비롯한 이제 뭐 예. 문재인 뭐 친문 선동가들이 예. 뭐 벌떼같이 또 들고 일어나고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예 그 당번병에 대한 공격이 아주 뭐 가중되는 걸 봤을 때는 뭐 당분간은 하여튼 추미애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쪽으로 가려고 이제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예, 그렇게 본다면 이런 지금 과정이 당정 협의 후에 국방부가 추미애 아들 문제 없다라고 한 거나 네. 다 일맥상통해서 네네. 청와대까지 정권의 긴 방향이 추미애를 밀고 가기로 네. 그렇게 한 걸로 보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다면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45%. 그럼 앞으로 이제 추미애를 안 자르고 계속 밀고 가면 특별한 여건의 호재가 없으면 한 2주면 네. 추석 전이면 네. 한 41%좀 떨어질 건데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추석 때 민심에 네. 굉장히 추미애가 안 좋게 작용해서 네. 그래서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또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건데 네네. 왜 저럴까요? 그래서 뭐 저 일단은 추미애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뭐 추미애 때문에 열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추미애 입장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뭐 검찰 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실 뭐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자 자부심이 강한 이제 검사 집단을 완전히 뭐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뭐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뭐 그 갑옷을 벗는다면 뭐 곧바로 이제 뭐 각종 이제 공격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, 또 뭐 문재인도 결국은 이러저러한 뭐 얘기들이 그 소문으로 들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곧바로 이제 레임덕으로 가게 돼서 이제 터져 나올 뭐 어떤 여러 각종 비리나 어떤 균열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결국은 이제 그 과반 정당을 확보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년 레임덕이 다른 어떤 전임 대통령들보다 정말 좀 비참하다 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던 것처럼 본인도 아무리 뭐 180석, 200석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결국 끈떨어진 이제 말기 대통령의 뭐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문의 스타일로 봐서 남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그렇게 이익이 손실 가는 걸 갖다 참고 있을 사람은 아니거든요. 절대 아니죠. 그러면 뭐 추미애는 조국보다 훨씬 더 버리기 좋은 카드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추미애가 무슨 주류도 아니고요. 네네. 비주류고. 그런데 추미애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 추미애를 밀려서 갈게 되면 이게 추미애의 상징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네. 검찰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결국은 이 지금 휴가 문제가 터진 것도 옛날에 검찰 일각에서 추미애에 대한 어떤 반격으로 일종의 준비되었던 카드였기도 하지 않습니까? 뭐 그런 면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 통제의 이 뭐라고 할까, 여태까지 쌓아온 이 탑이 무너질까 이런 거를 의식해가지고 결국 검찰 장악이고 공수처 출발인데 이걸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. 네.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부분을 합쳐서 사실은 이제 뭐 추미애 문재인이 이를 더 키운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 뭐 추미애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고 좀 그런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뭐 조국 같은 경우에 뭐 대학 총장 표창장 등을 위조해가지고 완전히 사실상 사기의 방법으로 뭐 딸의 의학 전문대학원 등등을 입학시킨 죄와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재산 가지고 이제
뭐 이렇게 장난친 거, 그다음에 사모펀드 예. 관련된 부분인 건데 사실 뭐 지금 현재까지 사실 처음에 드러났던 거는 추미애 아들의 이제 그 휴가 연장에 대한 이제 어떤 위법, 뭐 직권 남용, 뭐 압력,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세월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결국은 추미애가 관련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어떤 사실상 수사 조작이 아니냐, 조서를 조작했다는 지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이제 그 아들의 그 뭐 불법적인 편법적인 그 휴가 연장의 문제를 넘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 검사들과 작당을 하고 뭐 증거 사실상 증거 인멸에 지금 그 사실상 나서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뭐 사실상 이제는 정말로 이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지금 비화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지금 후퇴할 수는 없다라고 결정하는 게 뭐 이런 좀 타당해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그 이제 추미애를 밀고 가면 지금 이 내용이 이미 너무 많이 밖에 그렇습니다. 커지고 또 특이한 거는 해당 사병이나 지금 또 군에서 이런 일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이제 가주사 네, 지원 단장을 했던 네. 대령인 전 대령이나 뭐 또 대위나 뭐 중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원을 포기를 하지 않고 가고 있는 또 이전의 상황과 좀 다른 부분이 보여요. 그래서 보통은 뭐 실세가 개입돼서 이러면 정인들이나 정언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거나 사라져서 그래서 이제 결국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없이 유야무야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추미애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이 케이스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조국 가운데 또 이런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 사실 뭐 현재 지금 대학 입시 제도나 어떤 대학원 뭐 이런 것들 어떤 전형에 대해서 솔직히 해당 당사자가 아니면 잘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소장님도 아마 뭐 이제 자녀분이나 뭐 주위에 누가 이제 그런 걸 준비하거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대략적인 뭐 내용만 알지 뭐 어떤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불법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뭐 저쪽에서 강변을 하니까 뭐 일부 국민들도 뭐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경도를 필두로 한 정말 이게 뭐 군인이라고 칭할 수 없는 정말 군무원보다 못한 이제 작자들이 아무리 그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뭐 그 휴가 연장 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아무리 거짓말을 쳐도 이게 특히 사병의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경험이 좀 있으시고 저도 경험이 있으시고 대한민국에서 사병으로만 뭐 하다못해 예전에 단기 사병으로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다 이 군 휴가라는 게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그 정해진 어떤 그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움직이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보편성 있는 문제죠. 너무 조국 딸 조미는 그렇습니다. 의전원을 가는 고 스펙에 관한 탁월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뭐 어떤 이제 판별이 가능한데 예, 또 사모펀드도 어려운 거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거는 그냥 대중성인 이슈죠. 예. 그러니까 뭐 소장님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 저희 이제 뭐 특히 현역으로 있는 사병들 이게 뭐 2박 3일 4박 5일이 아니라 1박 2일 그 외박이라 특박이라 어떻게 받아보려고 막 온갖 난리를 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뭐 추미애 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뭐 병가를 뭐 연속으로 받는다. 그걸 복귀를 안 했는데 개인 휴가로 전용을 해준다. 이게 뭐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게다가 카투사라 그래서 또 마치 뭐 잘 모르는 것처럼 또 이게 말 잘 모를까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치지만 뭐 저도 주위에 카투사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꽤 있고 뭐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카투사라는 거는 그 신분은 한국 군인이돼. 한미의 어떤 연합 그 작전상 그러니까 어떤 임무 수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거지. 당연히 거기에 대한 뭐 휴관이 뭐 이런 인사 배치 이런 거야 전적으로 다 한국군이다 전담해서 진행하는 것이죠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 뭐 이 문제가 뭐 정경두를 필두로 한 국방부에 있는 그 썩은 별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너무 뻔히 아는 사실이다 보니 아무리 뭐 뉴스에서 떠든다 하더라도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그 정말 또 조국과는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20대 남자 계층에서 지지가 굉장히 그럼요. 빠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참 이제 이 뻔한 부분을 가지고 인정하자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압력을 행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어서 계속 늘어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버티기 작전으로 가고 있고
또 청와대부터 이제 추미애까지 다 버티기 작전으로 가고 또 심지어 대개문부터 친문 어원까지 동원해서 화력 지원까지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 현 병장이라고 그 당시 당직병에 대한 지금은 이제 제대해서 그 뭐 졸업반인 모양이에요. 네네. 27이니까 졸업반인 모양인데 그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? 그 실명을 깐 게요. 아니 그러니까 참 이게 갈 때까지 가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전에 뭐 김태욱 수사관이라던가 뭐 신재민参문 같은 경우는 뭐 신분 자체가 또 공무원 당시에는 공무원이기도 했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내지는 또 신재민参문 같은 경우는 또 행정고시까지 패스를 했으니 뭐 그러니까 사회에서 약자라고는 보긴 어려운 여러 가지 좀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뭐 현재 지금 현 예비역 병장이 어떤 제가 뭐 그 가족관계에 있어서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뭐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전혀 제가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당시의 보직이 정말 군대에서 사병이라는 것이 참 이건 뭐 정말 뭐 미력의 권한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제 그런 사병 출신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 뭐 현실적으로 저는 꼭 가고 당시 당번병이었던 현 병장의 뭐 어떤 기억이나 어떤 지금 주장이 뭐 100% 옳을 거냐 뭐 저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어찌 됐건 그 뭐 병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 어떤 뭐 국방부 주장대로 뭐 군 인사 규정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병이 뭘 알겠습니까? 그걸 잘 모를 수 있는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지 현역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름을 까서 어떤 공격의 좌표를 좀 찍는다는 거는 참 이게 뭐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도대체 이게 북한의 인민위원회 위원들도 이런 따위는 하지 않을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이게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예, 좀 뭐 나이가 있고 중대한 폭로를 한다면 뭐 정치적인 거래라도 있다. 그렇습니다. 27살짜리가 뭐 이런 폭로를 했다고 또 국민의 침당이 뭐 그런 폭로한 사람을 끝까지 봐줘서 단 한 번도 책임지는 그런 장도 아니고 그게 뭘 믿고 공모해서 그렇습니다. 그런 폭로를 한다고 하는지. 그런데 문제는 안 바꾸고 이제 2주만 가면 이제 지지율이 이제 그 40% 선이 언제 무너지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이 문 정권이 추석 전에 그나마 큰 건으로 지금 하나 생각한 게 2차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? 네네네. 지금 아직 그거 주지도 않은 거고 네. 주는 국회 절차도 마무리된 게 아니죠. 네네.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 절차를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네. 그래서 빨라봐야 내주나 줄 건데 추석 전에 그것도 지금 현재 뭐 받는 사람조차도 이거 뭐 끈값 장난치나 하고 그 뭐 PC방 노래방 그 업주께서들 국회 앞에 피켓 시위까지 하고 왜 우리를 문 닫게 하고는 200만 원으로 퉁치냐. 석 달 문 닫은 동안에 1,500, 1,800만 원 손실 났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쾌하게 생각하죠. 이거 왜 주냐. 그러니까요. 이런 상황에서 별 카드도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거는 또 10월 3일 집회하면 또 추석 때 확 올라가지고 코로나 한 거 10월 3일 날 또 거기 덮어 세우는 거 그것밖에 지금 없겠어요? 네, 그런 뭐 여러 그거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. 이제 같은 노래가 이제 만약에 10월 3일 이제 집회 가지고 한다면 신천지 8.15 이제 개천절까지 세 번째 진행되는 건데 글쎄요. 이 말에도 또 글쎄 놀아날 국민들이 뭐 얼마나 되려는지 좀 의심이 들고 하여튼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참 지금 뭐 소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야 이게 국가 지금 재정이 좀 엉망이구나. 아마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은 뭐 문재인이가 뭐 이번에는 뭐 저번에 100만 원 이번에 200만 원 정말 미친 듯이 돈을 풀었을 텐데 그 돈을 이제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돈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는 거 보니 참 재정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구나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2만 원 그 통신지원금 2만 원은 야 이건 진짜 다들 참 아니 뭐 2만 원의 액수도 액수지만 왜 그거를 통신사한테 갖다 주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정말 굉장히 이번에는 정말 불쾌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죠. 이제 하여튼 뭐 문재인이가 더 국간을 더 거덜내 가지고서 이제 더 뭐 뿌릴 방법을 뭐 찾으려 수 있으려는지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호사님께서 방송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무슨 PC방 업주들한테 한 200만 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한 달 아르바이트 급여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
참 하여튼 뭔가 지금 시급한 대책을 만들어야 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또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자, 윤미향이가 지금 오늘 오후에 그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네네.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네. 윤미향과 이사 한 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가담 정도가 낮은 뭐 관계자들 22명은 봐줬고 그다음에 중하지 않은 회계 담당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데 네.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여기에 가담했던 이제 그 지금 관계자들 네네. 24명을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기소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윤미향을 고발하게 되는 부분을 그걸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보입니다. 예. 그래서 윤미향에 제가 그 거짓 신청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내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편취, 네.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법 위반,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, 네. 그리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한 회비, 업무상 횡령, 네. 그 다음에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고가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 등 6가지예요. 네. 그리고 공범 한 명도 지금 4가지 혐의로 윤희은과 같이 재판에 넘겨졌어요. 네. 자, 윤미향에 대해서 어지간히 봐주고자 하는 정권의 어떤 시각이 있었을 건데 이게 이렇게 결정이 난 데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저도 윤미향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야,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앞뒤 안 가리고 해먹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최소한의 그래도 뭐 요즘에 여러 가지 뭐 특히 국고 보조금이나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뭐 감사원이라던가 이런 데 들여다보는 데가 많기 때문에 예. 최소한 이제 그 계좌 뭐 입출금 내역 정도는 좀 두들겨 맞추고 뭐 영수증도 좀 갖추고 하는 것은 기본인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따르면 이제 윤미향이나 정의원이 뭐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아마 검사 입장에서는 정말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뭐 윤미향 입장에서 얻은 것은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이고 지금 현재 뭐 민주당이 절대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체포 동의안은 이제 그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8.15 집회 허가해준 것도 사실 아닌데 뭐 어떤 그 집회 금지 관련된 가처분 결정을 했던 이제 판사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이제 비난이 있었는데 아마 본인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안 쓰이진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사실은 이렇게 윤미향처럼 이렇게 사실은 그 상당에게 국고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사기적인 방법으로 편취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무조건 구속 기소가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. 그런 상황인데도 하여튼 뭐 불구속 기소까지 이루어졌다는 거는 여러 가지 검사가 하여튼 종합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의 결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. 자, 국고 보조금을 총 3억 2013년부터 올해까지 3억을 부정 수령했다 속여서. 네. 그리고 이제 이 정의연 이사인 다른 사람과 함께 단체 계좌로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41억의 기부금을 모집했다. 기부금품 관련법 위반이죠. 그 다음에 이 1억 7천만 원을 윤미향이 개인 계좌로 또 받았다. 이것도 들어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위안부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했다라는 죄까지도 들어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3억을 속여서 사기해서 편취하면 이거는 죄가 좀 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좀 여러 가지 의료계 뭐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보는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극일부 의사 선생님들 특히 사무장 병원이라 그래서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병원장 역할을 하면서 의사를 사실상 이제 고용 형식으로 한 요양병원 같은데 많죠.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환자나 이런 이제 급여나 이런 것들 명목을 이제 속여가지고서 이제 건강보험금을 공단에서 받아내는 거 부당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인데 제가 본 사건 같은 경우는 막 1-2년도 아니고 한 5, 6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금액으로 한 1억 정도, 1억도 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한 해로 따지면 뭐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그 해당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이제 그 적발이 들어오니까 이제 돈을 토해냈습니다. 그런데도
그래도 구속 기소하고 1심에는 법정 이제 실형으로 이제 갔다가 항소심에서는 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굉장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개인 간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된 횡령 배임 문제는 소장님이나 뭐 시청자 아시겠지만 이게 그 피해를 변제를 해주면 당연히 양형에 절대적으로 참작이 돼서 뭐 이제 그 실형을 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원래 이제까지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이제 국가 돈을 해먹은 거는 이건 토해내도 이게 그 수법이 아주 나쁜 거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실형으로 이제 구속 이제 되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제 실형을 선고하는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고 보조금 3억 원을 만약에 그 거짓말 해가지고서 편취한 게 그게 혐의가 그러니까 검찰이 원래 그 포착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영장이 다 청구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. 하여튼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거가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된다면 사실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최소 뭐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참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이런 난리가 났네요. 그래서 뭐 제가 제 느낌에는 어떤 추미애가 지금 본인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윤미향까지는 우리 미향이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윤미향 것까지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뭐 검사가 그냥 그래도 나름 수사한 내용을 그래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범위로 해가지고 기소를 그래도 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김홍글이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, 자, 이 사람이 그 집이 세 채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10억을 누락시켰죠. 그게 또 집 한 돈이라며. 그럼 원래 한 채 더 있었다는 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또 법원에 저 판결이 또 나왔는데, 김홍글이가 지금 DJ 동교동 사제를 지금 이 소송이 붙었잖아요. 저 김홍글과 김대중 재단 사이에요. 그래서 그 자기 형들 쪽에서 김홍업, 그러니까 둘째 형이죠. 김홍희 씨는 돌아가셨고. 그래서 이제 김홍글이한테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. 못 팔아먹게. 그러니까 법원이 이 부분을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못 판다고 판결을 했습니다. 자, 그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언론 보도 내용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찌 됐건 그 뭐 이제 그 김대중 이희호가 사망한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분들의 의사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 보도가 되었는데 뭐 어떤 그 중간에 어떻게 뭐 변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김홍걸은 이제 그런 의사가 아니었다. 뭐 어떻게 내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마 서류로는 최소한 지금 법원에서 그런 가처분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했다는 것은 최소한 현재 김홍걸에게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뭐 김대중이나 이희호가 작성한 서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. 이희호의 유언이 있었는데 그게 공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이 진실을 갖다가 판단하기 어렵다는데. 그렇습니다. 자, 더불당이 호남표 좀 얻어보려고 김홍글이를 데려왔다가 사실은 뭐 옛날부터 말이 많았던 인물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법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평생 직업도 없이 재산이 100억 대 같은데 지금 이 두 사람 때문에 아마 그 윤미향이 이제 김홍글 때문에 민주당이 속이 상할 건데 오늘 보면 이낙연이가 이상직 김홍글을 경고를 했어요. 이상직이 또 좀 웃기죠. 네, 그렇습니다. 항공사를 하다가 망했으면 한때는 아시아나가 가져갈 때는 인수할라 했을 때는 아시아나가 아니고 저기 애경 그 제주항공이 저거를 가지고 그 지분이 있다면서 자기 지분을 팔고 난 뒤에 회수할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제주항공이 손 떼버리고 얼마 전에 정리해고까지 상당히 있었잖아요. 숫자가요. 그리고 그것도 지금 조동사 노조가 민노총의 강성 노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상직이 저 지경이 되도록 그냥 자기는 모르겠다고 나자빠 져버린 거 아닙니까? 원래 회사가 저 지경이 되면
사주가 거기에 물려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변상 책임이 있죠. 그러니까 보통은 다 연대,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사실 대표이사나 어떤 네. 이제 대주주주들의 연대 보증을 네.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또 게다가 이상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표로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임금 체불 등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 등등으로 사실 처벌 대상이 다 되는 거. 자기가 여기에 뭐 관계 없다 해도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? 당연합니다. 창업주의자 사실상 온하고 보고가 다 그렇습니다. 됐다는데 예, 예. 그죠?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참 뭐 민노총 그 소속 조합원들이 있는 회사에서 이런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도 지금 제대로 당연히 못 받을 상황이 벌어져 예. 있을 텐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자가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지낼 수 있다는 부정에서 보면 참 민주노총의 어떤 그 또 실체적인 또 측면도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냐. 조금 더 사실 뭐 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민주노총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또 이것도 또 조용하게 그래서 그래도 말입니다. 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 봐서는 참 이상기가 좀 특수 관계잖아요. 지난번에 그 문재인이 그렇습니다. 저 딸 네, 사이가 그 거의- 토리 게임전가 네, 있다가 태국 간다 했을 때 태국에 있는 회사에 네네. 적을 뒀는데 그게 이제 이스트 항공하고 합작으로 만들려던 회사였다. 네,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뭐 그리고 또 이상직이 그때까지 또 공기업에 또 가 있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러다 이번에 또 출마해서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공천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특수 관계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하여튼 뭐 김홍걸 이상직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최근에는 좀 너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물론 나쁜 짓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10대 때 뭐 아니면 젊은이들이 좀 저지른 일을 가지고서 그거를 뭐 평생의 어떤 그 짐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의문이 있지만 뭐 이상직이든 김홍걸이든 다 뭐 김홍걸 같은 경우에 다 그 뭐 성인도 한참 된 이후에 다 돈 받아 먹고 난리가 났던 일인데 뭐 그런 사람을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국회의원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지. 그다음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김홍걸이 참 부러운 게 10억 정도 김홍걸한테 한 10억 정도는 그냥 뭐 자기 재산 뭐 자기 재산 목록 같은 거 정리할 때 깜빡하고 잊어버릴 정도밖에 안 되는 참 그런 거구나. 아 참 저 같은 경우는 이거저거 뭐 어떤 계좌나 이런 돈 같은 거 계산할 때 단돈 막 10만 원만 어디 좀 행방이 좀 묘연해도 막 신경이 쓰이고 그러는데 참 김홍걸이 인물은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 마지막으로 그 윤영찬이 국민의 짐당이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임원에 김경수를 바둑이라 불렀잖아요. 네네. 바둑이의 정보원 중에 네이버 임원에도 하나 있다 했는데 그게 윤영찬이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정권이 이제 포탈 장악의 통로로 데려다가 캠프에 넣었고 또 청와대 홍보수석객이죠. 국민소통수석 써먹다가 이번에 이제 배지를 달았는데 여전히 이제 포탈을 통제한 것 같죠. 네 그렇습니다. 들어오라고 해. 네. 그건 지방에 오라 소리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들어오라는 권력 관계에서 카톡방에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었겠죠. 들어오라는 거는 권력의 서열에서 월등하게 갑에 있다. 슈퍼갑이 들어와. 그렇습니다. 그러는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렇죠. 예. 뭐 카카오 다음이 적은 중소기업도 아니고요. 그렇습니다. 자 이자는 지금까지 이 포탈을 장악하다가 이번에 그 사진 찍혀서 좀 신세가 어렵게 됐네요. 근데 이것도 수사 대상 아닙니까?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국민의 짐당이 윤영찬에 대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모르겠습니다. 뭐 국민의 짐당은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제가 뭐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. 권력 남용으로. 그렇습니다. 이게 당연히 직권 남용입니다. 그래서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시켜가. 그렇습니다. 핸드폰을 열어보면 온 네이버고 다음이고 뭐 언론사에 압박하고 한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평소에 하던 행태니까 그렇게 말하지 안 했는데 그래 말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평소에 저도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윤영찬의 그 보좌하는 사람 이게 뭐 청와대에서부터 그랬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그 윤영찬한테 그 이제 문자를 보냈던 보좌관한테는 그런 게 통상적인 업무였구나. 어떤 정치 관련인 어떤 뉴스들이 포털에 메인에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를 그냥 그 뭡니까
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또 실시간을 보고를 했어야 되는 직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윤영찬이가 그 문자를 나누고 있을 때가 이제 주호영이 이제 대표 연설을 하고 있었던 걸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대표 연설인가 뭘 하고 있었던 국회에서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건데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그 문자를 그대로 확인하고 바로바로 응답하는 거 봤을 때는 윤영찬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좌관과의 그런 내용을 보좌관한테도 그런 그러니까 그 메인의 포탈에 어떤 뉴스들이 메인으로 뜨는지 또 윤영찬도 그런 거를 보고받고 거기다 자기가 어떤 지시를 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이 요번에 딱 드러나게 된 거죠. 예, 오늘 그 최근에 무리를 빚고 있는 저 더불당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. 네, 네. 자, 감사합니다. 네. 2부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